반갑습니다. 오늘은 선배님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 워낙에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쉽게 하자니, 들으신 분들은 또 이 문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문제가 되고, 또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어려우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 강의 오늘 아트가 아닐까 다 만족시켜드리는. 오늘은 본 것처럼 선배님 철학의 이해, 어떤 조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학인데, 이 철학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쉽지가 않고, 여기도 보세요. 진천에 힘들어하잖아요. 그 뒤에 회장님들이 힘들어하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철학에 힘들거나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천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강의 진짜 주인공은 뭐냐면 선배심 협회거든요. 세 번째 시간은 선배심 협회에서 선배심 협회의 전략들, 왜냐하면 철학에 실천됐으니까 이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첫째 강의, 둘째 강의는 세 번째 강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인가가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뭐를 감당하기 힘들다, 신발끈 이렇게. 이제 요분들을 위해서 앞에 1강과 2강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분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첫째 강의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저분들이 뭘 하려는지를 알려면 두 번째 강의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첫째와 둘째의 철학과 실천이라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에는 철학과 실천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선배심의 철학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또 근본적으로는 이게 선배심 철학이 정말 깊은 철학이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노인에 대한 하나의 호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그것만 어려운 공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철학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배 시민에서 이상은 뭐냐? 보통 늙은이, 돌봄의 대상이라고 불렸던 노인을 시민이라고 부르자, 선배 시민이라고 부르자, 이게 이상이에요. 그럼 그 이상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르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상들이 실현되는 게 이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선배님 철학을 얘기할 건데, 노인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겁니다. 에노 사람이 늙은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를 우리가 KNOW 사람이 노인으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시민성과 인간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실현시켜보자. 그게 이제 이상이었던 그 실현한 게 일상이 돼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건 뭐냐면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철학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하겠지만, 노인은 선배 시민이라는 존재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인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상을 이제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배 시민 학회거든요. 그 선배 시민 논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그 이상을 연구실에서 고민해내는 조직이 선배 시민 학회다. 그러면 이게 이상이죠. 그럼 일상은 뭐냐면 그 학회에서 이야기한 선배심이라는 존재를 현실에서 정책으로 실현해내는 건가요? 그래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 선배시민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선배시민 관련된 교육이 한 3억인가 배정이 됐대요. 그래서 선배시민 일자리로 100억인가 이제 내려갔는데, 지난번에 제가 관련 의원을 뵀더니 100억인가 내려왔는데, 이제 거기서 선배시민과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의원님이나 이렇게 멤버들 모여서 얘기해서 보니까 50+ 센터가 있는데, 50+ 센터가 이제 서울시역에 10여 개 이상의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캠퍼스도 있거든요. 전역별로. 그러니까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는 이제 정책들을 가지는 거죠. 오늘 그 김선희 우리 선생님을 뵀더니 진천구에서 선배 시민 조례안을 만들 고민하려 군의원이랑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게 일상이 있는 거죠. 정책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이제 상상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좀 철학이 옳기도 하지만 그 철학을 알아보고 실천해내는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체가 이제 선배시민협회다. 그래서 선배시민협회는 실천론이나 방법론이나 운영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 세력을 상상하라. 이제 선배시민협회와 같은 세력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실천한 조직이 선배시민협회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시민협회는 놀라운 어떤 그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선배시민협회 홍보이사도 아닌데 이거 위원장님 이 정도면 감동하지 않은 선배시민협회 이런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조죠. 자, 그랬었을 때 우리에겐 그래도 나름대로 책이 있는 거죠. 이론을 체계하는 게 선배심이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선배심이라는 것을 실천한 책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선배심이가 우리는 선배심의 길을 가는 책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역사를 만들려면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개론서고 대중서이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2월달에 박사 논문이 나오거든요. 여기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유미선 선생님이 소강대에서 이번에 선배심이가 박사 논문 쓰거든요. 썼어요. 다 이제 내일 최종 제출해서 편집이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는데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박사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진들이 나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자기가 선배시민 현장에 있는 분들은 석사 논문을 쓰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선희 선생님이랑 그 진천군 노인복지관 사례에다 석사 논문을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철학이라든가 현장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해라.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장에서 실천하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실천에 대한 고민들 하는 거고, 실천론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얘기가 다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인 그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냐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떨 때냐 하면은 빵과 장미가 해결된 상황 속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다. 그래서 빵은 의식주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이 걱정이 없었을 때 행복한데, 근데 빵과 장미가 빵이 해결됐었을 때, 빵이 해결되면 의식주를 되면 뭐하고 살고 싶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존재로서. 그게 장미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누리고 장미를 가진 존재로 이 존재가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노인들이 빵이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장미 늙으면 죽어야지 존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상태들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토론하는 동료,
토론하는 동료가 있었죠. 우리가 서로 이제 동료들이 있었을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정이 있어야 된다. 그 우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연대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동료들이 있어야 되지만 또 동료가 아무리 있더라도 어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이제 밤에 다니기가 두렵거든요.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수평적 폭력이라고 내가 부당한 질서에서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내가 빈곤이라든가 분노가 생기면 그것을 부당한 질서를 공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굴 공격하면 이웃을 공격하거든요. 자기보다 약자들을 혐오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프레이는 수평적 폭력을 끄는데 토론하는 동료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 사이가 불평등하거나 혐오와 차별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행복하려면 토론하는 동료가 있어야 되지만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 우열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차이로 인정되고 그것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광장이고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사회, 누구도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소크라테스처럼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회에서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사회가 있다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전제예요. 그랬었을 때 나는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의 우정과 그리고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전제거든요. 이런 전제들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상상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런 가능한 것을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것들이 선배 시민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문학적인 평범한 얘기인데 보통의 얘기인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론들이.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이론들을 오늘 풀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상태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현실은 이제 자네는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떠면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령가루가 나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을 할 수가 없네. 이건 뭐냐면 30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하신 그 조정진이라는 분이 퇴직 이후에 경비원을 갔거든요. 경비원을 갔는데 너무 성명가루가 날려서 마스크를 달라고 했더니 얼마나 오래 살려고 노인네 그걸 가다 그러냐 핀잔을 들었다는 거예요. 추워서 방한복을 달라고 했더니 노인도 추위를 탑니까? 이 양반은 공기업을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중간에 딸이 결혼한다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고 여전히 자식은 대학원 간다고 로스쿨 간다고 했고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너무나도 굴욕적인 걸 느꼈는데 그때 옆에 있는 경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래야 되는데 빵이 기본적으로 배고프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게 이 양반은 소크라테스는커녕 대고품 속에서 이런 굴욕을 감당해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런 빵이 문제가 됐었을 때 그 사회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기 시작하냐면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인 동물, 오로지 이윤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들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목표는 GDP가 돼요. GDP라는 것은 뭐냐? 1년 총 생산량이 얼마냐? GDP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사회에서의 노인들은 이런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될 것을 강요받고 있고, 그 다음에 GDP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연봉으로 그 사람을 평가받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맥락들 속에서 보면, 이 보부아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원래 이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나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부아르거든요. 저보다 목소리 좋은 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본주의는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힘쓴다. 생산품이 더 풍부해지면서 체제는 이윤의 상승을 요구한다. 고령 노동자들은 부과된 일의 신속성을 따라갈 능력이 없다. 그래하여 그들은 실직을 당하게 되며 사회는 고령 실직자들을 최하층민으로 취급한다. 보부아르가 얘기했지만 아까 요분이 있잖아요. 임계장 이야기의 요분이
이게 조정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임계장 이야기예요. 임시계약직 노인장 이야기. 그래서 갔더니 자기를 고다자라 그러는 거예요. 고르기 쉽고 자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고다자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 보부하루의 글을 보게 되면 뭐래? 우리를 최하층민으로 다루더라. 왜 최하층민으로 다루래?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생산력이 있고 연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 이 사회에서는 뭐가 돼? 최하층민이 된다. 그래서 아니 그 뭐 노인의 취업이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얘기 보면서 사회는 고령 실직자들을 최악직으로 취급하더라 이제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누수바움이 이제 얘기를 해요. 누수바움은 이제 같은 맥락을 얘기하는데. 노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일반적인 대화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통념이 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고령 환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마치 아기에게 말하듯 높은 음도와 유난히 또렷한 발음을 구사한다. 이런 말들을 어르신 언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정신적인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아기 말투를 듣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무조건 무능하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서투르다고 간주된다.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된다. 예.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이렇다는 건 거고요. 그 노인의 개성이라든가 고유한 특징 다 사라진다라고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것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장애인이든 학생이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놀라우리만큼 노인이 되게 되면 이렇게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관점에서 최하층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어르신 제 얘기 들리세요? 어르신 이거 꼭 갖고 가세요. 여기 이제 엘더 스피크예요. 엘더 스피크. 그럼 어르신이 되게 좋아요? 아, 이 친구가 나를 굉장히 위해 주는구나. 이래요? 아니면 이 자식이 나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를 돌봄의 대상으로 그런 거예요. 나랑 쟤랑 같은 동등한 토론의 대상이거나 상의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공동체 의미를 찾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저 양반은 취약하고 2등 국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간에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게 엘더 스피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서투르다라고 간주될 뿐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기 시작하거나 누수바움은 또 얘기하는 건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한 가지는 노인들에게 주체성이 없다는 것도 당연히 주체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고정관념에 따르면 노인들은 그저 운명의 희생양일 따름이다. 물론 운명이 어딘가 있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는 운명이 언제 어디서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게 되면 그런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부하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재밌니까 또 내가 또 솔직히 성인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존속되어 살고 있는 여자나 청소년들은 노인들보다 훨씬 자기 방어력이 강하다. 아내는 봉사를 한다. 잠자기 시중을 들고 집안일을 한다. 청소년은 급료를 요구할 수 있는 어른이 될 것이다. 노인은 쇠퇴와 죽음을 향하여 치달을 뿐이다. 그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야말로 거추장스러운 무용지물이다. 사람들은 노인을 하찮은 존재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쓸모가 없는 여인들은 그래도 어때 여성들은 어떻게 돼? 근데 집안일이라도 하는데 노인들은 뭔 쓸모가 있겠느냐? 저렇게 이제 보부하루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나 청소년보다도 노인은 훨씬 자기 방어력이 강하다. 안되는 봉사를 한다. 잠자리 신고 집안일도 하는데 노인은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통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요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지 못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정말 하다못해 이 폐기물
다 하다가 뭐 연탄재 취급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노인들에게 투자해봤자 그 사회가 승산이 없다고 보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한 빵과 장님들 속에서 이렇게 되지 않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노인들이 그래서 애노사람인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책에서 많이 얘기했던 노인들은 그래서 노인이다. 사람도 아니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이런 노인이 인간이고, 그 다음에 시민이고, 그 다음에 주체성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그 인간이 되고 시민이 되도록 그 사회는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 사회가 되고 차이가 편하더라. 노인이라는 나이도 차이의 하나에 불과하다. 차이가 편하면 광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론을 만들고 싶은 건가요. 그게 이제 선배 시민론이에요. 선배 시민론인데 그래서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상황들 속에서 노인은 완전히 이론을 만들고자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론을 이해하려면 저쪽에 선배 시민론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배 시민론이 물 위에 있다면 물 밑에는 이 선배 시민론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서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론서들의 대표적인 게 저는 보부아르하고 키케로하고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부아르, 키케로,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들에 기반해서 선배 시민 이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노인은 또 인간이잖아요.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또 이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론, 마르크스의 어떤 그 자본주의와 계급론, 푸코의 권력 비판론 이런 것들 제일 밑바닥에 있고 또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알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이론적인 체계가 홉스, 로크, 루소의 계약론, 마샬과 마르크스의 권리론, 법 제소과 베버리지, 에스핑 앤더슨의 국가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론들. 저희가 네알이라고 하는데 프레이디와 알리스키 같은 교육 조직가를 만든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그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냐. 그 그림을 하나 이해하는데 그 철학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입증하는데 우리는 선배 시민론이라는 그 빨간 딱지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 빨간 딱지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 이 바닥에 이런 이론 체계들을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빨간 딱지책을 이해하려면 최소한도 저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좀 밑에 있는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저렇게 하면 저걸 어떻게 이해를 차라리 나는 그냥 노인으로 살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이 얘기들을 스케치하듯이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그래 여러분들 좀 더 알고 싶다라면 이제 가방을 짊어지고 절이라든가는 특수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길 바란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저는 오늘 선배시민 이론이 나오게 된 얘기에 요 근거들을 좀 얘기하면서 선배시민론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제가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푸코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푸코 얘기를 먼저 해보는데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예요. 어떤 거냐면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떨 때 행복하냐면 내가 원래 갖고 타고난 게 있어요. 이게 나의 잠재력이에요. 잠재적인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잠재력이 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재 개그거든요. 근데 제가 힘든 게 있어요.
아재 개그를 하면 저게 나하고 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런데 나에게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 잠재력을 내가 그 탁월하게 역량을 발휘할 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에요.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행복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기 갖고 있는 잠재력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현재 사회는 어때요? 현재 사회는 우리의 잠재력을 잘 발휘하도록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디를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돼. 우리 모두 다 대기업을 가야 돼. 애가 게임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부모가 갖고 말이야.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유성, 개성 이런 것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굶어 죽기 딱 맞아요. 제가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교과목을 연극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주인공이 아름이하고 기준이라는 두 주인공인데 젊은 친구들이에요. 둘 다 연극으로 쓴 다음에 1년 뒤에 술을 먹고 둘 다 연극을 그만뒀어요. 아름이는 정말 연극을 하고 싶어갖고 대기업을 다니다 연대 연극과를 나와서 근데 그만두고 다시 기업에 취직해서 45살 때 다시 연극하러 온대요. 돈 벌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로 살기 힘들어요. 기준이는 그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뭘 먹을 거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뭐냐면 그들의 탁월한 역량은 연극인데 그때 행복한데 그걸 못하는 거. 뭐 때문에? 빵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들한테 실업수당이라든가 청년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주어졌다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그 친구들은 아마 지금 연극하고 있을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행복을 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놀라운 일인 거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발 더 나와서 그런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야지 좋은 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우정이 되려면 친구끼리 만나고 제가 우리 딸내미 이제 대학교 가고 보니까 친구랑 다 놀 때 부자 친구들끼리 놀고 가난한 친구들끼리 놀고. 네, 그리고 왜 그러겠어요? 부자 친구들이 쓰는 규모와 가난한 친구들이 쓰는 규모가 달라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친구들이 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면 우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좋은 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더 나와서 좋은 우정이라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좋은 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였어요? 왜 모였냐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왜 뭐냐면 경매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트는 거는 내가 상대의 불행한 상황을 틈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건 좋은 우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모였냐면 선배심리 협회라는 걸 통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모였어요. 요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라고 해요. 앞에 것을 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깡패들끼리 노는 거 그건 우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공동체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때 행복한데 그러려면 좋은 공동체가 있어서 나의 우정을 지켜주고 우정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가능하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정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호의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호의가 있죠. 우리 오늘 보면 처음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서로 호의가 있다면 왜 호의가 있어요? 우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서로 호의가 있고 서로 평등해야 되고 내가 내 시다반인가 이러는 순간 서로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친구란 영화에서 뭐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평등해야 되고 그래서 소금 한 가마니 뭐냐면 소금 한 가마니를 먹을 정도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오늘 11시 반에 모여서 선배시민 협회 멤버들이랑 먹었는데 아까 옹심이 그 집에서 먹었어요. 근데
좀 짜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거의 남겼어요. 일단 뒷풀이 할 때 좀 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근데 제가 공부를 남기면서 고민을 했어요. 신자 친구가 되려면 소망가만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짠 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제가 계속 소망가만히 먹어야 된다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여기서 소망가만히를 먹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이지 소금을 먹는 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소금만 먹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좋은 공동체를 향하고 좋은 공동체를 지켜주고 그게 이제 요 밑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 얘기 뭐냐? 마르크스 얘기는 자, 너가 얘기한 이 좋은 공동체를 들여다봐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좋은 공동체는 여성들의 노예도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자기가 선비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뭐냐면 계급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런 상황을 놔두고 좋은 공동체를 할 수가 있어? 계급 비판하고 이윤에 기반한 호모 이코노미크스가 된 자본주의 비판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비판하는데 상당히 좋은 관점을 줘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서로 착취적인 관계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푸코는 뭐냐면 푸코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력들 속에 있는데 권력관계 속에 있는데 그 권력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순응하고 정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어떤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고 그리고 침묵의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권력은 지식과 공모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모든 권력의 이면에는 지식이 있고 지식의 이면에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어떤 그런 권력들이 있구나. 그걸 지키는. 그래서 이 양반 지식의 공모학과 권력의 개방을 통해서 지식과 권력의 공모관계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권력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규율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처음 유학 가고 뭐랬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횡단보도에서 차가 서요. 그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선진국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 당시에 왜냐면 이경규가 간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밤에 횡단보도에서 아무도 없는데 차가 지나가나 안 되는 쓰는 차한테 상주 냉장고주 그런 프로그램인 거 아세요? 우리는 그 정도로 후진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다 서요. 우리 다 쓰잖아요. 왜 서요? 같아요. CCTV. 그 당시 영국에는 엄청난 CCTV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 CCTV에 과태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 선진국에는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교율 권력이거든요. 디스플린 파워라고 우리 스스로가 누가 볼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강성진 교수님이랑 철도하면 정말 천천히 가요. 근데 빨간불인데 저는 빨리 가는 거잖아요. 빨간불은. 근데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편하다. 왜냐면 그러다 혹시 볼 수도 있잖아요. 뒤에서도 찍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교율을 차라리 그냥 지키자. 아예 들어서 지킨다. 이게 교율, 내면화한 거. 이 교율 권력의 디스플린 파워인데 어찌되었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푸코는 이제 그런 게 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얘기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라든가 불평등을 비판하지 않으면 푸코처럼 권력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요 공부가 그 공부예요. 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참여하면서 우정을 만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삶.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호모 이코노미크스에 대비해서 호모 폴리티크스 그래요. 정치적인 존재다. 정치적인 존재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정을 맞섰을 때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하고요. 마르크스는 불평등과 계급을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어떻게 인권론을 제기해요. 근데 기존의 인권론은 뭐예요?
말할 자유만 주면 그 인권이다 했는데 말할 자유를 주는데 사장님은 야 야자 타임 하자고 야자 막 하는데 직원들은 못해요. 그런 사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할 자유를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이제 인권론을 비판하고, 푸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 권력론을 비판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한 그 진리의 정치,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의 정치 이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과 권력이 음모가 있다. 진리의 정치만큼 위험한 건 없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상이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인데, 진리의 정치는 내가 옳고 나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풀린 거로 어떤 단지하는 정치거든요. 우리 한국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는 목소리, 빵, 차별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자각해야 된다. 알면 서로 학습하고 대화할 때 가능하다. 권리는 권력이 있을 때 얻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 이때 권력은 좋은 우정과 연대에 기반해서 얻어진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린 거예요. 그 결론이 말씀드린 대로 요 논의들을 통해 갖고 이렇게 이제 내려졌고, 이런 것을 누구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노인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일반에 대한 이제 적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린 권리는 권력을 알고, 인간은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그런 권리를 알고, 그리고 권리를 가능하게 권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권리에 대한 영역이 알의 영역이고 철학의 영역이라면, 권력에 대한 영역이 아까 우리 지금처럼 상상을 통해서 어떻게 권력을 만들 것이냐. 선배심의 협회가 그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관철하려고 하는 권력이 되는 거, 시민력이요. 시민의 권력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까 여기 이렇게 요 얘기들이 왔잖아요, 그죠? 요 얘기들이 왔는데 이제 요 얘기만 한 건가요? 요 얘기가 아직 안 한 건 거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분위기 안 좋은데 괜찮죠? 계속 가요? 민정은 계속 가도 돼요? 민정 선생님은 여기까지 계속 가자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부나 대학원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요. 학부는 그런 것들이 좀 숨겨져 가지고 이렇게 대중교육, 시민교육으로 가고, 대학원은 아주 정확하게 이 공부들을 해요.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저는 요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네. 근데 보부아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노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만든 얘기인데, 보부아르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 될 사람이 저 집에 왔어요. 근데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갈 때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 분위기 좋았는데. 근데 우리는 아들이 삼형제고, 그래서 저희 누나도 사실은 거의 남자 누나를 갖고 있어요. 가부장적인 남자. 누구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앞에서 막 옷 갈아입고 그랬으니까. 남자 누나를 가지고 있고. 제 아내 될 사람은 딸만 셋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계시니까 여성, 소위 이제 젠더적인 관점을, 비판적인 관점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조카한테 인형을 주면서, 야, 너 이 인형 저리 이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 조카한테는 칼이나 이런 걸 주면서 너 용감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물학적인 성으로서의 우리의 섹스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회적인 성, 소위 젠더로서의 성은 넌 예뻐야 돼. 너는 어떻게 돼? 너는 용감해야 돼. 남성과 여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성은 젠더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노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회가 노년이 되게 되면 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왕성한 노인이 있어요. 어떤 사회에서는.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애노 사람이 늙은이가 되면 노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노인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가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애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그 사회적인 어떤 체제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보부아르에게서는 그 시민이라는 거, 시민은 권리를 가진 건 거죠. 내가 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내가 이렇게 될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부아르는 노인도 시민이다. 노인이 권리를 자각한다라면 그는 다양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이론을 얘기해 보부아르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노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보다 보부아르의 노인 시민론 이렇게 이름 붙여요. 보부아르의 노인 시민론 이렇게 붙였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누구냐면 키케로예요. 키케로는 뭐냐면 키케로는 노인을 찬양해요. 노인은 인간이야, 키케로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적인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키케로예요. 노인이 되게 되면 오히려 그런 특성들이 더 증가한다. 이게 키케로예요. 키케로는 뭐라 하냐면, 노인 인간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익어가는 거다. 이 얘기에 딱 맞는 얘기를 계속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오히려 더 자연에 친화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절제와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더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키케로의 노인인가. 누스바움은 뭔지 아세요? 누스바움은 모든 노인들에 대해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아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누스바움은 노인 다양성론이에요. 누구나 자기 역량을 가진 다양한 분입니다. 노인의 수만큼 다양하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그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 박진상 선생님하고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네? 뭐요? 생각이 같아요. 생각이 같으면 성적이 비슷했는데 성적이 완전히 달라요. 절대 그건 검증해 봐야 되는데 저는 검증해 봤어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 그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서로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노인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3살 버릇이 8이 됐으니까 같지 않아요. 근데 노인은 일반적으로 이렇다. 꼰대다. 노인이 꼰대였던 그 사람 아마 젊었을 때도 꼰대였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누스바움은 뭐냐면 누구나 자기 역량을 가진 다양한 존재다. 근데 왜 우리는 갖게 됐을까? 그게 이런 질문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요 세 사람의 논자, 누스바움, 키케로, 보부아르를 가지고 노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 노인이 된다. 하나의 인간으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소위 이제 이 태풍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부아르하고 키케로하고 누스바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선배 시민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마르크스라든가 푸코라든가 홉스로크 루소라든가 법제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밑바닥에 깔려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노인이라는 존재로 가게 되면 요 3명의 논자들을 가지고 노인론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선배시민론이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훌륭한 강사를 쉬는 시간을 연결 두면서 강의를 하는데 뭐 4시 5분이거든요. 한 10분 15분하면 무슨 문제가 돼요? 10분 15분에 뵙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이 집단을 보니까 이게 다 까먹었을 텐데 이런 불안감이 막
그래서 우리 뭐 테스트 좀 하고 갈까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쉬는 시간에 좀 차분해야 되는데 막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사진 찍고 그런 거 보면서 아 강의는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여기 지금 선도시민협회 회원님들을 믿고 그냥 가볼게요. 혹시 모르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저에 대한 예의상 고개만 끄덕거려주면 됩니다. 자, 요 세 권의 책이에요. 보고라의 노년,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은 이게 누수밤이에요. 혹시라도 이 책은 제가 강독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현대 마중물 민주시민대학에서 이번 그 선대시민 감사과정에서 이거 세 권을 다 강독을 했었는데 이게 몇 페이지 책인지 아세요? 이거 거의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어떤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저렇게 길겠어요. 한번 꼭 읽어볼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보고를 키케로 누수밤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에서 제가 뽑아냈어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책에서 뽑아낸 걸 봤더니 요거는 키케로 얘기예요. 키케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키케로는 노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보다 노년 예찬 얘기하는 건 얘기는 노년 예찬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읽어서 그런 게 아니야. 분별력과 이성과 현명한 조언은 노인들 몫이네. 그러니 노인들이 없다면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걸세. 사람들은 노인들이 퉁명스럽고 대화하기 힘들고 화를 잘 내고 까다롭다고 말들 하지. 우리가 잘 관찰해 본다면 그들은 인색하기조차 하다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성격상의 결점이지 노년 특유의 결점이 아니라네. 방금 말한 노인들의 퉁명스러움과 그 밖의 결점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타당하게 보일 수 있는 변명거리가 있다네. 자신이 무시당하고 경멸받고 비웃음을 산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하다네. 더욱이 쇠약해진 육체에 대한 어떠한 타격도 가증스러운 것이라네. 그러나 이 모든 결점은 좋은 성품과 수련에 의하여 달콤한 것이 된다네. 여기서 노인들은 분별력과 이성과 현명한 조언들이 오히려 생겨나는 시기라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됐어요. 네. 고기보다 이제 많이 들었는데. 네? 뭐요? 뭐라고요? 근데 진짜로 현명한 조언이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연애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정말로 연애 상담을 잘해줬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정답만 얘기해줬고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정답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이 먹어서 많이 보이는 게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인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보세요. 화를 잘 내고 까다롭다고 말들을 하는데 노인들이 퉁명스럽고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그 결점은 성격상의 결함이지 노인 특유의 결점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퉁명하고 대하기 힘들고 하잘내고 까다롭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면 성격상의 결함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 노인의 결함.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키케로는 야 노인의 결함이 아니다. 그거는 그 개인의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설득력이 되지 않아요? 노인 예찬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고하러 얘기해요.
노인에게는 무의의 권리가 있다. 마침내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드디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법 밖으로 사라진다. 아이들처럼 노인은 도덕과 무관하고 이러한 도덕에 붙는 신기한 안전, 내적인 영감을 가져온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예를 들면 취업을 해서 그 룰을 지켜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뭐 공무원이 돼서 거기에 있어서 뭔가 책임을 가진다 이런 것을 다 내가 하니까 나는 이제 굉장히 법 없어도 그런 어떤 그 구속되지 않고도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기가 뭐냐구나. 이렇게 이게 일종의 성찰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런 건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읽는 것은 이게 못 읽어서 이렇게 짧아서 제가 읽어요. 자, 이거는 이제 김문이라는 소설가가 늙기는 동사의 세계라기보다 형용사의 세계다. 이 흐린 씨앗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흐려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연히 드러난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다. 이것은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의 세계다. 제가 이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싫다고 뒤에서 앞에서 욕하고 떠나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리석다고 해요. 왜 어리석다냐면 저 친구는 지금이 내가 싫어지지만 나이가 좀 더 먹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본다가 아니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였었을 때 저랑 얘기를 못해요. 왜 얘기 못하냐면 떠날 때 너무 욕을 쌍욕을 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그냥 그 밑까지 보일 거 안 보이면 다 보고 떠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재결합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내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데 쌍욕을 하고 떠나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리고 막 떠나면 아 저 친구 참 어리석구나. 그래서 제가 뭐든 나는 어리석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사귈 때 안심한 건 뭐도 안심하는 저랑 아무리 관계가 틀어져도 제가 욕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 또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게 이제 보인다의 세계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하는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좀 길어졌잖아요. 나이 듦은 일반화의 위험이 아주 높은 주제다. 우선 아동기나 청소년기와 비교해도 노년기에는 훨씬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훨씬 일찍부터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에 시달린다. 어떤 사람들은 100세가 넘게 살면서도 치매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50대부터 벌써 치매를 경험한다. 치매의 유형도 다양하다. 영양적급법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활동을 선택할 실제적인 기회를 중시하며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영락 목록에 포함된 구체적인 기회들을 최저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보부아르는 영양이라는 담론에 주체성이 담겨 있다면서 누구나 다 선택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키케로는 노인 인간론이잖아요. 노인이 그런 소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이런 것들이 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증가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두 번째가 누구냐면 누스바움은 노인 다양성이잖아요. 노인 다양성. 그러니까 치매조차도 똑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양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일관되게 어디다 가둬요? 이 수용소 같은 데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이현숙 교수님이 이제 논문 지금 쓰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치매 노인들을 참여시킵니다. 지금 이번에.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다양하니까
그런 실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논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누수방은 누구나 자기 역량을 가진 다양한 존재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나름대로 자기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문명적인 사회라면 그 자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잖아요. 누수방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도 받고 히케로 영향도 받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는 양반이 이렇게 역량 접근법은 사람들의 가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걸 선택할 실제적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가 기회를 주고 그리고 역량이라는 감정의 주체성이 담겨있던 누구나 선택할 기회를 준다. 자, 그래서 이게 보바르는 아니라 누수방이에요. 누수방은 이렇게 잘못됐고 아까 영남이 아니라 영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보바르가 누수방의 보바르를 비판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비판하냐면 철학자에는 보부아르예요. 부디 기억하시오. 보부아르요 부디 기억하시오. 당신의 경험은 그저 당신의 경험일 뿐이요. 그러니 계속해서 배우시오. 당신 자신과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해 호기심을 가지시오. 사람들에게 삶을 어떻게 경험해야 한다고 설명하기 전에 그들이 경험하는 삶에 대해 물어보시오. 당신의 삶과 똑같지 않은 삶들에서 의미를 발견할 준비를 하시오. 다양성을 준비하시오. 이 누수방은 보바르의 아까 그 700페이지 800페이지 된 책을 다 읽고 나서 분노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보바르는 다양성을 노인에게 다양성들을 보지 않고 있구나. 아까 제가 누수방은 다양성의 철학이라 했잖아요. 보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누수방을 비판해요. 누수방에 저에게는 굉장히 누수가 있어요. 어떤 누수가 있냐면 보바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동체가 체제가 그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보장할 정도의 빵과 장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노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에노 사람이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바르가 얘기한 것은 체제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 체제 안에서는 노인들,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그렇잖아요. 빈곤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자살률이 50개 중에서 압도적인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체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비슷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수방은 어떻게 봤냐면 그걸 갖고 너는 왜 이렇게 똑같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 누수방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누수방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인 것들이 그러한 체제가 그럴지라도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바르는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체제라든가 계급이라든가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체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바르는 마르크스라든가 이쪽에 불평등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누수방은 상당히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관점들이 있으니까 이 양반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누수방보다는 보바르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뭐라 하냐면 세 가지 논자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논자는 히케로의 노인 인간론, 누수방은 노인 다양성론. 근데 노인이 다양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체제가 부당한 질서일 때 그렇게 된다. 빵이라든가 장벽이 해결되지 않는 나쁜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관점을 가진 것이 노인 시민론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회 보장이 되어 있다라면 사적 소유가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은 다양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보바르. 그래서 보바르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바르는 그래서 이제 요 얘기예요. 길이가 착취당한 사람들은 늙으면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빈곤과 불편한 거처와 고독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실추의 감정과 전반적인 불안감이 뒤따른다. 그들은 멍청하게 얼빠진 상태에 빠져드는데 그것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정신질환들은 대부분 체제의 산물이다. 노년은 우리 문명의 모든 실패를 고발한다. 노인의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온통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인간들 사이에 모든 관계를 재창조해야 한다. 한 인간으로 하여금 말년을 빈손으로 외롭게 맞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무슨 문제 제기를 해요? 체제의 문제 제기합니다. 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작가가 스웨덴에 가서 깜짝 놀라요. 자기네는 와상 노인, 내다까리 노인, 내다끼리인가 이게 이제 와상인데 노인들이 다 누워 있어요. 우리도 요양원에 가게 되면 요양원은 1급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다 누워 있으니까 2급만 돼도 돌아다닌대. 그럼 뭐가 손도 많이 가잖아요. 안전도 손도 더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도 고용해야 되는데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적은 사람으로 많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내다끼리 노인이 되는데, 아니 스웨덴에 갔더니 이 치매 노인도 그 다음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저귀를 차고도 일어나서 다니고 기저귀를 차고도 자기 개인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책이 노인복지혁명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일한 노인이 되고 동일한 치매가 걸리더라도 어떤 나라에 가면 1인 1실을 가지면서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라든가 것들이 있고, 어떤 노인들은 어디 가서 죽어요? 요양원에 가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요양원에 가서 사는데 북유럽, 서유럽의 노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죽어요. 이게 가능한 게 이제 돌봄 체제가 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죽느냐의 문제, 어떤 노년의 삶을 보내느냐 문제가 체제의 실패고 문명의 실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보부아라는 거예요. 보부아는 아무리 개개인들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온통 다시 말해서 인간들 사이에 모든 관계를 재창조해야 한 인간으로 하여금 말년을 빈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지 않게 하려면 아까 했던 대로 권력관계라든가 체제가 변해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부아르는 노인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면 그것이 인간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대시민협회는 이 목소리를 내게 하려고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인간의 목소리를 할 것이다 하면서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하여금 아까 노전이라는 책이죠.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하고자 한다는 이를 문제 제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보고아를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는 인간에게 진보란 무엇이고 폐고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일은 어떤 목표에 의거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목표는 절대로 선언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어느 사회나 각자 고유의 목표를 창출해낸다. 따라서 사회라는 배경 안에서만 쇠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이상의 검토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바를 확인시켜준다. 즉, 노년은 총체성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년은 단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학적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 오늘 제가 나눠드린 저 글 있잖아요. 이 글이 지금 이런 얘기를 다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총체성이라고 한 게 몇 페이지예요? 총체성이라나요? 14페이지. 여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총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저렇게 돼서 썼을 때 오은영 박사는 어떻게 봐요? 부모가 문제라고. 오은영 박사는. 그건 총체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안 문제에 의해서 비곤하거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총체성의 관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성들 속에서 보는 거예요. 체제도 보고 구조도 보고 부모의 관계도 보고 그 아이의 DNA도 보고 이 전체를 보는데 오은영 박사는 늘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늘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수정 교수라고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늘 그 개인이 문제입니다. 이 구조와 신자유주의, 체제와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총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의 원인은
개인과 가족이고 그 주변 환경이구나, 아니면 구조적이나 권력관계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노년의 문제를 볼 때 총체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선배시민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총체성의 관점을 쭉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을 봐야 되는데, 이런 관점은 요 세 사람의 논자들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의 논자들이 저에게 이제 이런 관점들을 가져가는데, 총체적인 관점을 가져가는데 좋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관점에서 이론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중이냐면 어떤 얘기를 하는 중이냐면 이제 이런 얘기하는 중이었잖아요. 아까 대체적으로 요 얘기 했잖아요, 그죠? 특히 밑바닥의 얘기를 이루는데 두 번째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무슨 얘기 할 차례예요? 이 얘기 할 차례예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선배시민은 이게 만만한 이론이 아니구나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그 인문학책 빨간 딱지책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겁니다. 선배시민을 키웠을 때 그냥 앉아서 일어나고 새벽에 막 쓰는 게 아니라 상당한 스터디에 기반을 했구나 하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노인은 나이든 보통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라는 어떤 그 코어투적인 특성,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사람이구나. 이게 people first예요. 그냥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노인의 수만큼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노인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가 보니까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라고 보지 말고 때로는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손주들이라든가 이 체제를 돌볼 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제 노인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히 생존, 아까 호모 이코노미크스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게 아니라 실존, 뭐냐면 가치 지향적인 활동들을 하는 존재. 이게 한나 아렌트가 생존의 노동을 이제 레이버로 표현하고요. 이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죠. 호모 이코노미크스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찾는 행위. 이건 액션, 가치 지향 활동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마중물에 우리 그 멤버들이랑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 안 써요. 활동가 계약서를 써요. 활동가. 그러니까 활동가는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액션, 액티비스트죠. 그런데 이제 레이버는 얘기한 대로 이제 생존을 위한 노동, 레이버를 하는데 실존, 의미를 묻는 행위, 액션을 하는 존재구나. 그렇게 이제 이분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배 시민론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먼저 시민이다. 시민은 뭐냐면 내가 시민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시민은 권리를 갖고 있어요.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권은 뭐냐면 땅과 장비를 권리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딱 와야 돼. 내가 시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럼 헌법에도 보장돼서 헌법은 뭐냐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헌법에 뭐라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헌법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나 우정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존재다. 빵이 해결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선배 시민 학회가 어떤 점에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이제 선배 시민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나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시민이라고 부르고 인간이라고 부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배는 뭐냐면 시민과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시민과 인간을 앞장서서 마중하는 존재다. 이 마중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이경주 우리 원우가 제가 뭐 토론을 했더니 한마디로 결국에는 선배는 마중이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마중하는 존재다. 뭐냐면 내가 시민이자 인간이라는 것을 앞장서서 마중하는 존재에서 선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다. 그래서 제가 시민과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되고자 마중하는데 앞장서는 것, 이게 선배 시민에 대한 존재론적인 정의인 겁니다. 이게 대표이즘인 거예요. 이게 대표이즘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선배 시민론이 아까 그 이론들 속에서 쭉 오면서 이제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노예는 시민이다. 시민이다. 이건 뭐랄까 선언문 느낌으로 읽어야 되는데 신뢰가 잘 안 가긴 하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첫째, 노인은 시민이다. 노인은 빵을 시민권으로 획득한다. 그러므로 노인은 빵의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둘째, 노인은 인간이다. 노인이 실존을 모르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셋째, 노인은 인간과 시민답게 살아갈 우정과 공동체를 마중하는 존재이다. 둘째, 선생님, 그렇지. 아무튼 우리 뭐 옛날에 그 노동자 노예가 있는 것처럼 지금과 저기도 선배 시민 진공도 한번 제가 가서 한번 할 테니까 우리 주선 선생 한번 뭐 나중에 곡 좀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해가 되죠. 세 번째가 노인의 인간과 시민답게 살아갈 우정과 공동체를 마중하는 존재가 되는 이 말이 이제 제일 핵심적인 문제다. 그 말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그림 그게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선배 시민론은 구체적으로 뭐에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자아 성찰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시민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늙은이인가? 이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 성찰과 관련된 문제는 나는 어떤 것이 행복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어떤 이 자아 성찰과 관련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나는 어떤 공동체에서 살 것이냐? 그걸 선택해야 된다. 이게 주체성인 겁니다. 나는 어떤 공동체에서 살 때 그런 나가 나다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량을 나타내는 거고 누스밤이 얘기했던 역량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내가 나를 성찰하고 이런 공동체에 살 때 그럼 누구와 함께 이것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랬을 때 우리는 동료 시민이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그 여당의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을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야당보다는 그래도 뭐 집권당이 여당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동료 시민과의 우정과 연대. 특히 이제 우리는 후배 시민들이 처해져 있는 것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우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와 우정을 나눌 것이냐? 그래서 이게 저는 우정론, 후배 시민론, 공동체론, 자아성찰과 깊은 연관들을 가지는 것이 선배 시민론의 주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되게 철학적으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선배 시민론이 상당히 늙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선배 시민론은 상당히 많은 지적인 어떤 확장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박사론도 나오고 이러듯이 저는 이제 이 선배 시민론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프레일의 얘기인데 인간 행위는 행동과 성찰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 프락시스다. 이 프락시스는 프레일이 뭐라면 의미를 물으면서 하는 실천이 프락시스입니다. 왜 우리가 선배 시민협회가 그냥 힘만 가지면 되지 왜 이렇게 철학 공부를 계속 하느냐 이런 것은 뭐냐면 의미를 물어야 됩니다.
그냥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힘을 키우는 것은 뭐 깡패 조직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의리를 바탕으로.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묻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인간의 어떤 건지, 공동체 어떤 건지. 그래서 프락시스는 의미를 물으면서 하는 실천이고, 프락시스이며 세계의 변혁이다. 그들 공동체의 변화인 거죠. 인간에게는 그 프락시스이기 때문에 이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시민 논 같은 게 이론이 필요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론과 실천이며 성찰과 행동이다. 이 프레임의 페다고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첫 시간은 철학이고 다음 거는 실천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천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 이번에 세 번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겁니다. 이론적인 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고민인데 제 개인으로 보니까 여기에 이런 담론이 있어요. 노인인가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여기 이제 담론인 거예요. 우리 선배 시민론에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 시민협회 이런 담론들 사람들한테 감동 주는 담론을 막 뽑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중물로 치는 사단법에 말하는 게 어록이에요. 그 어록은 사람들한테 신금도 올리지만 사람들을 들끓게 하더니 이 피를 끓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록인 거예요. 근데 이 어록을 좀 더 대중적인 거로 쓰는 것이 이 대중성인 거예요. 인문성.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선배 시민하고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낸다. 이게 대중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론서가 필요해요. 이론서가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론서를 저 써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강의는 저렇게 듣는데 책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인문서 가지고 이 철학이 무슨 이론적인 족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철학책을 좀 써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원래 여기에 강의 안 했으면 벌써 몇 챕터 썼을 텐데 여기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선배심의 협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론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하는데 디프리 같은 거 첨삭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대중 강의 좀 줄이고 이제 좀 당분간 칩거해가지고 이런 걸 좀 쓰려고 하니까 전화할 때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술도 맛있는 거 이런 거 할 때 전화하고 그냥 막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미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민동 선생님, 알겠어요? 뭐 울산 같은 데 보고 술 먹고 전화하지 말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배 시민론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그게 하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선배 시민 학회에서 상당 부분들이 고민해 가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배 시민 협회는 어떤 거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은 세상이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보부아르와 누스바흐가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겠지만 이 사회가 아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불평등의 문제, 계급의 문제들을 과연 놔둘 것이냐, 푸코처럼 권력 비판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배 시민협회가 학습 동아리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요, 내부에. 그러지 않고 이렇게 행사 때만 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협회처럼 동원되는 겁니다. 동원돼서 안 된다. 개개인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이 자체가 하나의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대화는 뭐냐면 토론하는 거거든요. 토론하는 동료들에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누구나 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능력을 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학습이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우정이죠. 세상을 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세상 만들기다.
학회는 이론적인 걸 얘기하지만 협회는 행동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무슨 뭐 이론을 얘기하거나 이론 뭐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행동 조직이기 때문에 행동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행동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차이가 편안에 들어가는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활동가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만들려고 해갖고 우리 조직에서는 이념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마중물이랑 안 맞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고 손을 마주 잡되 발까지 맞추지 말라니까 다 누구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중물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근데 광장이 어떨 때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냐면 불평등이라든가 혐오나 차별이 없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 아까 노인들도 보고하려고 본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편하게 드러나는 광장이 지향이지 목표인 건 거지 누구나 다 파시스트도 와서 얘기하고 뭐 자유주의자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전환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게 이상인 건 거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얘기해. 누구나 다 옳아. 누구나 다 틀려. 이런 맥락이 차이가 편안한 광장이 아니라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려면 그런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노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빵과 장미가 해결돼서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 사회가 되었었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서로 차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지향인 거지 그냥 상대와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다원주의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얘기할 때 자유주의자들은 반대해요.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대해요. 아니, 자유권만 주면 되지. 누구나 다 발언하기만 하면 되지. 왜 사회권을 주려고 하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려고 하면 왜 그러면 안 되냐? 했더니 아니, 그거는 다 각자 개인의 문제지. 발언할 수 있는 거나 권리만 주면 되지. 왜 그런 불평등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권리로서 줘야 되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기본적인 철학이고 인권관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사회 누구도 이게 연동돼서 이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더 깊게 기회가 되면 좀 많이 좀 설명을 좀 하고 이게 우리의 철학 이거 우리가 사회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건 뭐냐면 요런 공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한테는 이제 대학원 여기 학부이기도 하고 이제 대학원 본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가 사단법인 마중물 이사장이니까 마중물에서 민주시민대학 과정이 있어요. 이게 보통 한 150시간 전후하거든요. 한 해 하는데 첫 학기 50시간은 프레디 알린스키를 강독하는 거라고 두 번째 2학기 때는 시민문학 선배 시민 후배 시민하고 강사 과정을 해요. 나머지 한 50시간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공부를 깊게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3월인가 4월에 개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학원이 이미 끝났어요. 우리 대학원은 들어오기 힘든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경우도 경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민들과 모여서 이렇게 한다. 자, 마지막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여기 이제 담은 건가요? 담았는데 이 지향은 people first예요. people first인데 people이 여기서 민중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인민이기도 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되는데 일단 사람을 중심에 두는데 그 사람이 중심에 뒀을 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너를 people first라는 정책을 줄게 이러면 이미 아닌 건 거예요.
이게 그룹 대상이 되는 거죠. 그동안의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은 명망가들이 나와서 활동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줄게. 그리고 앞장서 싸웠거든요. 이게 명망가 중심의 운동인 거예요. 이슈 파이팅에 기반한 명망가 중심입니다. 그 명망가들은 다 뭐가 됐냐면 정치인이 되거나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여전히 대상이 됐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민들이 다 학습과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변화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 소규모의 이제 사람들 모여서 일상으로 전환, 그리고 이제 그런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는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와 차이가 편안이라는 광경, 차평강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갈 거다 여기서 막힐 것 같다 그래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멈추고 저의 물론 지혜 여기까지 다 썼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거 막혀버리겠구나. 그럼 또 제가 이거 막 조정하고 이래야 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이 되려면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 아까 세상을 읽는다는 것은 아까 학습하고 뭐 세상 만들기는 이제 아까 선배시민협회 같은 시민력을 만드는 조직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교육 조직가가 있어야 돼요. 교육을 매개로 해서 조직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저희가 대학원이라든가 아까 마중물 민주시민대학에서 우리 교육 조직가고요. 그리고 교육 조직가를 매개로 해서 학습 동아리들을 만들고, 그런 학습 동아리 속에 이제 선배 시민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인간이자 시민이고, 그 인간이자 시민은 선배 시민으로 우리 또 선배 시민 협회니까 초점을 맞추고, 그 선배 시민들은 학습 동아리와 교육 조직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배 시민 협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배 시민 협회 활동가들을 계속적으로 학회라든가 마중물과 그리고 우리 대학과 연동해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협회에 오는 분들한테 오는 사람들을 대상화하면 안 된다. 왜 우리나라 진보정당 왜 망했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나라 진보정당이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망했냐면 당원들을 절대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당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 당의 제안과 꿈들을 끊임없이 토론해야 되는데 당원들에는 당비 내는 것들로 머물러 버렸고 활동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했거든요. 선배시민협회는 회원들에게 회비 내는 것으로 대상하면 안 된다. 그들이 이용시에 가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들이 주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활동가의 위상은 교육을 매개로 해서 조직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지 않으면 금방 소수의 그 중앙집행부가 이 협회비를 가지고 어떤 그들을 위하여 운동하는 조직이 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되면 이 피플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조금 지나면 클라이언트가 돼요. 피플이 좀 지나면 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가 되거든요. 노동조합이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시민운동이 그래서 시민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선별시민협회는 피플을 그들이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알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인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주장해가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피플로서 이제 주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이런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의 노인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그다음 우리에게 돈이나 내주는 존재 금방 전환될 거다. 그래서 선배시민협회는 이런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책 썼잖아요. 이 책 쓰면서 이런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제 오늘 사총사가 부르는 노래를 딱정벌레하고 뭐 나비하고 매미하고, 근데 그게 나는 민달팽이 너는 나비, 저 바오밤 나무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해. 놀고 먹고 잔다. 난 우리는 사정 우리는 친구. 바밤나무 우리가 지킨다. 바밤나무 우리가 지킨다. 이게 뭐냐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하냐면 나는 민다팽 너는 나비 나는 딱정물 너는 매미 너는 민다팽 나는 나비 너는 딱정물 나는 매미는 서로 호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재로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친구가 되려면 호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해. 꿈은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해. 이거는 서로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로를 평등한 건가요? 서로가 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끼리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호의를 가지고 있고, 상호 간의 호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서로 평등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금 한 가만이잖아요.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이게 소금 한 가만인 건가요? 먹고 놀고 잔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늘 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 보니까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소금 한 가만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공동체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청사, 우리는 친구, 바밤, 나무는 우리를 지킨다. 이게 공동체가 우리 좋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청자, 우리는 친구, 바밤, 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담은 시고 노래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요게 저는 선배시민협회의 방향이라고 봐요. 서로가 호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서로가 평등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함께 놀고 먹고 자기가 함께 학습하고 대화하고 이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고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건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선배시민협회의 아주 핵심적인 지향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는 선배시민협회가 요 정신들, 민달팽이, 나비, 딱정벌레, 매미의 우정의 정신들을 잃지 않고 한국 사회를 만들고, 이것을 잃지 않았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을 얘기해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먼저 온 미래야. 선배시민협회 와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어. 그게 샘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선배시민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니까 기대해 주세요.